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보택시의 성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려 보고자 합니다. 로보택시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사업의 성공 여부 역시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024년 1분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량 발표가 이제 4월 2일 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23년 4분기 때까지 없었던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인도량 발표, 이제 인도량과 생산량이 발표되는 그 표가 간단하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 위에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기가와트 파워 단위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테슬라의 경영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문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였죠. 근데 왜 2024년 1분기 때 그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분기마다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의 기가와트 퍼 아워의 그 디플로이먼트 수치를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었을까요? 만약에 2024년 2분기 때 에너지 사업의 성과가 녹록지 않을 것 같아. 3분기 가면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2024년 1분기부터 에너지 사업을 공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성과를. 자, 2024년 1분기 때 그 성과를 발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 계속 이 에너지 사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한 문장이었고요. 실제로 그 뒤로 지금 1년이 넘게 지났는데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메가팩토리 상해가 준공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또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공장 부지까지 만들어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3의 메가팩토리를 지금 이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 본사에서는 인도량 발표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그 장표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에너지 사업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테슬라가 만들어 나갈 미래 사업의 그 성과 역시도 어느 궤도에 올라간 그 순간, 그리고 테슬라 본사에서 이 정도면은 이제 게임 셋이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인도량 발표 그 장표에 그 사업들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역설적으로 조금 본다고 한다면은 테슬라 경영 25년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역사 동안에 단 3개의 상품만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모델 Y가 인도량과 함께 생산량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모델 3가 인도량과 함께 생산량이 발표가 또 됩니다. 자, 거기에 에너지 사업이 이제 추가로 발표가 됐죠. 자, 그 뜻은 이 3가지 상품만이 테슬라를 지금의 위치에 오게 만들었다. 매우 외로운 싸움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사이버 트럭이 만약에 3만 대라든지 뭐 5만 대 이상 올라가는 그런 인도량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other models라고 초라하게 뜹니다.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합쳐져서 2만 대 수준. 2025년 1분기에는 12,800대인가요? 너무나 초라한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아들 모델즈라고 해가지고 그냥 퉁 쳐가지고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이버 트럭이 냉정하게 실패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이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량 발표 때 명함을 못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명함을 내밀게 되는 사이버 트럭을 또 보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모델 S도 마찬가지고 모델 X도 지금보다 판매량이 월등하게 높았다고 한다면은 모델 Y, 모델 3 다음 행에 그 자동차의 모델명이 자랑스럽게 찍혀가지고 인도량과 함께 생산량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전기차 모델 라인업 중에서는 모델 Y와 모델 3만이 그나마 유일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뼈아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창창한 미래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시작점을 에너지 사업이 시작을 해 주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발표를 했었던 2024년 1분기 이후로 매 분기마다 놀랄만한 성장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에너지 사업도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는데, 이번 2025년 1분기 때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4분기에 그 피크 타임이었던 그 성수기와 견줄 만큼의 에너지 디플로이먼트가 이번에 나와 주었습니다. 당연히 작년 2024년 1분기 대비해서 2.5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해 주었죠. 그래서 2025년 2분기 역시도 이번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정말 큰 기대가 된다. 참고로 이제 2분기, 작년 2분기가 9.4기가와트 아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15기가와트 아워 이상을 한번 속 시원하게 뚫어주기를 바라보는 마음인데, 에너지 사업만큼 마음 편하게 하는 지금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인도랑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만큼의 자신감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자신감이 아니겠죠. 지금 대기 수요가 보여지고 있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이 재생에너지, 특히 테슬라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메가 팩토리에서의 그 상품들이 만들어 나갈 그 수요, 그 가치가 너무나 높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보택시 사업을 우리가 인도량 발표 때 의미 있는 숫자로 로보택시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한 문장이 됐건 아니면 모델 3 고 바로 밑에 행이 됐건 나와준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처럼 거기에 로보택시가 찍혀서 정보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테슬라 본사에서 로보택시 사업도 에너지 사업처럼 게임셋이구나. 앞으로 로보택시가 승승장구할 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EPS의 의미 있는 숫자로 찍히게 되는구나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사업을 봐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로보택시는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갔었을 때 그러면 발표를 할까? 10,000대 이상이 됐었을 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10,000대라는 숫자도 매우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은 10,000대를 굴릴 만큼의 안정성도 입증이 됐고, 고객 만족도도 입증이 됐고, 그리고, 이제 허가가 나가지고 굴러다니는 도시 수 자체도 적어도 미국에 한해서라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10,000대라는 숫자가 찍혔을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로보택시 사업을 거기에 공개를 한다. 그 정보를. 그 뜻은 이제 앞으로 10,000대에서 더 늘어날 일밖에 남지 않았다. 15,000대, 20,000대, 100,000대, 뭐 200,000대 이렇게 늘어나지 10,000대에서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10,000대를 굴렸을 때 EPS의 의미 있는 숫자로 찍힙니다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그곳에서 발표를 할 것이잖아요. 자,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사업이 테슬라의 $320 주가를 지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미래 사업도 에너지 사업처럼 될 것이야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사업을 이렇게 진두지휘해서 진행을 시킨 것은 정말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다. 지금 에너지 사업이 없었다고 한다면 테슬라 주가가 $320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EPS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고 미래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것이 인도량 발표 때 나왔다. 그것은 자, 두고 봐라. 잘 봐봐봐. 이렇게 너희들이 충분히 신뢰를 할 만큼의 사업적인 퍼포먼스를 앞으로 보여줄게 하는 자신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퍼포먼스가 한 문장이 됐건 어떤 형태로 됐건 인도량 발표 때 나온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편안하게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된다. 물론 그 순간 이후로도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신호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고요. 그리고 앞으로 옵티머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조금 아쉽지만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업들이 인도량 발표 때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되고 그것이 어필이 되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사업의 명칭이 자랑스럽게 찍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이런 순간이 또 왔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투자를 또 해 나가야 될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섣부르게 매도를 해가지고 또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매도를 하면서 큰 기회비용을 또 날리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사업이 그렇게 발표가 되고 난 뒤에 보여줬던 신뢰감 있는 퍼포먼스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은 로보택시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이 인도량 발표 때 이것이 나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과감하게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이버 트럭도 잘 안 되고 있고 모델 S, X 다들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잘 안 팔리죠. FSD 구독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FSD 구독률이 미국에서 의미 있는 구독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저들이 우리가 충분히 들었을 때 기분 좋고 테슬라는 역시 테슬라야 앞으로 FSD 사업도 정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인도랑 발표 때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구독률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세하게 뭐 이연 매출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FSD 구독률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정말 50%가 넘어가고 지금 미국에서 50만 명, 70만 명, 100만 명이 FSD를 지금 구독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그런 팩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인도량 때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역시 FSD 구독률 자체도 아직 올라갈 룸이 많다. 더 좀 분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량 발표 때 어떤 문구가 잡히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어떤 정보들이 새롭게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로보택시 사업 런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디 인도량 발표 때 멋지게 아주 우리가 행복해할 만한 숫자로 찍히게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